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대화를 한번 해봤어요. 지난 토요일 날. 그때 우리 국방부에서는 뭐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땅굴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3쿠션으로 해서 그 연합사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방부에다가 공을 띄워가지고 이제 뭐 금지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게 우리 필요하다 싶어서 그래서 우선 관련되는 이 기초 자료를 하고 우리들 자체에서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유할 필요 있다. 가자 땅굴 보면 이렇게 이쪽에 보면 이집트 라파 지역이라는데 이쪽에서 땅굴 파 이게 전체적으로 한 500km 된다는 거지. 그래서 출구는 아파트 이런 데서 쭉 병원 같은 데서 나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 구멍 이런 형태가 돼 있죠. 그래서 뭐 바닷물까지만 넣어 보니까는 아직까지 뭐 80%로 멀쩡하다 뭐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건 뭐 남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국방부에서 최근에 발행된 국방부에서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 국방부에서 저 위협에서 이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수부대 20만 명의 다름을 평가되는데 전시에 땅굴을 이용한다는 말 딱 거기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문제.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뭐 잠수정, 공급위양정, AN2기 뭐 이런 걸 다양한 침투 수단으로 침투할 것이다. 김일성이도 그러니 김일성이가 그 월남전 그걸 보고 야 이게 땅굴이 필요하다. 이게 핵보다도 핵무기 10개보다도 더 위력이 있다. 이런 지침에 따라서 71년도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월남전에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월남에 보니까 이 구치 터널 한번 갔다 오시면 약 250km 여기서 또 서울 따지면은 저 대구까지 밑에가 다 땅굴로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이렇게 충고 이렇게 위에 나오는데 여기서 뭐 잠도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겉에서는 평화스러운데 이 밑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창고도 이렇게 탄약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땅굴이라는 게 이제 김부성, 이게 김일성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김부성이가 이제 이렇게 귀순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이게 가시적으로 땅굴 작업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추 작업을 이렇게 한 겁니다. 요 시추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게 땅굴이 있다 치면은 위에서부터 뚫은 거예요. 이렇게 쭉 뚫고 들어가니까 양반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 공간이 나타나면 이제 그래서 현재 3개가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는 화강암이다 보니까 이 이제 역갱도 뚫는 거예요. 이게 역갱도 뚫는 이 장비입니다. 이 앞에 이제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인조 다이아몬드 박혀 있겠죠. 쫙막 45도로 뚫어나가요. 근데 현재 발견된 거 보시면 제 1땅굴은 여기 25사den 쪽이잖아요. 현재 고랑포 지역에 있는 거고 이 땅굴은 천원 지역에서 75년도에 이제 3땅굴이 여기 경기도 파주 일대. 제가 여기서 한 2년간 땅굴 실장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이 땅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땅굴 도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소농 시절에 그리고 이제 새 사땅굴이 90년대에 발견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땅굴이 현재 발견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땅굴은 이제 규모가 좀 작았어요. 25선 앞으로 발견된 거죠. 폭이 2.2m에도 지하 45m. 이 땅굴은 지하 150m. 하여튼 이 땅굴, 3땅굴, 4땅굴은 2m 크기 2m라고 보면 됩니다. 2m, 2m 그리고 지하 100m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3땅굴에서는 제가 이제 소령 시절에 여기 근무했고 그다음에 요 4땅굴인 데서는 제가 소도장 시절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1땅굴 지역에서는 2땅굴 지역에서는 내가 대대양 시절에 그래도 하도 공교롭게 다 근무한 지역이야 내가 다행스럽게. 근데 현장을 다 보면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땅굴을 이렇게 소개되는 거 보면은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쭉 땅굴 이렇게 쭉 파나가 가지고 이 발견적으로 시초마다 뚫어서 딱 공간이 나오니까 여기 땅굴이 있네 해가지고 역갱도 뚫어서
발견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 대다도.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어떤 형태냐? 자, 이제 여기 아까 2m 크기로 여기 발견된 땅굴을 안에 들어가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땅굴이. 그러나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 딱 출구 형태는 이 손가락을 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쫙 뻗어서 나오네. 이렇게 동시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어느 쪽에서 나타날지는 이건 우리가 좀 더 토해될 성질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형태로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론에서 어떻게 취급되거든요? 그 조선일보에서도 제4땅굴 발견됐을 때 땅굴이 아직도 한 26군데가 더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대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땐 그 당시 신문 입장에서는 대개 4단 단위로 하나가 판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분단 단위 하나 발견했는데 대략적으로 15개 내지 한 20개 정도가 있지 않겠느냐. 현재 4개만 발견됐지만 최근에 건태호라는 그분이 있어요. 이게 몇 개가 이번에 35개인가요? 이분이 예비역 중장인데 땅굴 작업을 23년도 10월달에 이분이 주장했는데 이 하마스 땅굴도 북한 기술 토대로 만들어져 있고 첨단 전투력 무색하게 만들어 베트남 땅굴도 전쟁에 큰 기업 하여튼 해서 땅굴 작업을 해야 된다. 이분은 이제 외롭게 외치고 있더라고 이제 장군단에서도. 제가 지난달에 미국에 한 달간 있었습니다. 뭐 할 거 없지 않습니까? 뭐 차가 없으니까 돌아다닐 수도 없고. 가만 골똘히 내가 뭐 할 것인가 해서 머릿속에 이 땅굴만 생각했어요. 땅굴만. 어떻게 하면 땅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MDL 군사분계선입니다. 여기 GOP가 있고 여기 토레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략 1사단지로 인빈강이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여기 대략적으로 여기 입구라고 보면 돼요. 여기 입구에 여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로. 그러면 여기 반드시 요 앞에는 강이 흐를 것이다 이겁니다.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숙소가 있을 것이고 전기실이 있다. 여기 다리 같은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그러냐? 이 엄청난 이 갱도에서 나오는 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돌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는 이때 무슨 공사를 해줘야 돼 일단은. 그 돌 가지고 사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아닌 돌들은 강에다가 버려야 돼. 축도에 싸든지. 이런 조건이 입구는 이런 조건이 돼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리고 처음부터 아까 사진에 나오던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최초에는 쭉 깊게 들어가는 거야. 한 100m 깊게 쭉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경사져가지고 여기서 쭉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각도를 쪄서 올라가는 거야. 각도를 딱 줘야 돼. 한 1도 정도 각도 줘가지고 쫙 파들어갑니다. 쭉 가다 보면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지하수가 흐르잖아요. 이 지하수 처리가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지하수 처리하고 공기 아주 숨이 막혀가지고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하면서 김무성 씨 말에 의하면은 그 TNT 터트리면서도 막 사람 죽어나가기도 하지만 그 매연 공기 막 땅을 작업하느냐고 그 공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 먼지 막 돌가루 이런 것 때문에 작업할 때 너무 악조건이라는. 그래서 이 집수정이 있을 것이다. 그 집수정에서 여기 보고 쭉 작업해서 현재는 어디까지 나온지는 알 수는 없어요. 지금 20개 전방에 20개 지역이 있지만 동시에 지금 다 작업이 돼 있는 상태야. 4개만 발견된 상태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뚫고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 마지막 한 20m, 30m에서 딱 멈춘 상태야 지금. 멈춰서 이들이 말하는 결정적인 시기 2 내지 3일 딱 남겨놓고 나서 쫙 파는 거예요 동시에. 아까 충분히 부른 형태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소토를 엄청 했어요. 이 발견될 때 김무성도 갖다 놓고 막 토의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 다 잊어먹었어. 거의 다 실무자들도. 근데 저는 기억을 하니까 그 당시 토의된 내용이 이런 상태일 것이다 보고 이렇게 2 내지 30m에 딱 남겨놓고 지금 멈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부터 이게 입구인데 입구에서부터 들락날락 하려면 또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또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이제 산에 보면 이렇게 이미 만들어놓은 이 우리 저기 그 관악산 빵카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빵카. 거기 보면 그냥말로 저 우리 저기 골프장에서 가트 있잖아요. 그 차이 조그만 차례 있잖아요. 거기 막 들락날락 하듯이 거기 완전히 공간이 크잖아. 그런 식으로 이미 이렇게 이 산 속에 이미 이런 갱도를 만들어놨다. 그러면 여기서 문 열고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 여기서부터 작업이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돌을 끌어올리고 요 갱차로 해가지고 요렇게 될 거예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을 건데 제가 볼 때 요 스타일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연합사 후배한테 계속 토의하다 보니까 그 후배는 이 안을 제안하더라고. 이미 거기서부터 입구에서부터 들락날락 하면은 다 관찰이 되니 이미 안에 들어가서부터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모양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기계를 투입해가지고 옛날에 막 사람이 들어가서 막 죽어나가고 TNT 터뜨리고 있는데 어떤 이런 기계를 이런 장비를 좀 소형 장비를 이용해서 좀 작업하지 않겠느냐. 이건 뭐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런 거 굉장히 발달돼 있으니까. 자 이제 제가 이제 사진으로 한번 제가 그림을 본 겁니다. 예상을 해본 거예요. 자 이런 산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 다리도 있고 여기 전기시설, 교랑 막사, 집도 이게 여기 좀 땅굴이에요. 이렇게 쫙 이렇게 파놨다가 여기 제가 그래도 파워포인트 작업을 잘 하지 않습니까? 쫙 이렇게 이제 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파는데 여기 이런 공간이 나와요. 왜냐하면 작업하다 보면 회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갱차가. 그러니까 이런 회전 공간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쭉 가다가 마지막 여기가 20-30m 대충 여기 주방어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어느 정도 계급이 드신 분은 옛날에 보면 전방지역에서 그 땅굴 예상 출구 지역에서 훈련하던 기억이 안 납니까? 했죠. 근데 그걸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회바, 알파, 우리 주방어선 후방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이종훈 장군님 뭐 서울권에 나타나는 것까지 했는데 그건 좀 굉장히 너무 긴 것 같아요. 그까지. 왜냐하면 지금 서울 시내는 뭐 지하철도 있고 밑에가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거는 뒤에는 얘네들이 뭐 AN2기도 있고 여러 가지 침투선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뭐 공급비양적이라든지 AN2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 남한의 종북 세력들이 뭐 간첩들이 많은데 뭐 거기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걸릴 수도 있고 노출되니까. 제가 볼 때는 요 전술적으로 우리 알파선, 드라버선 그 일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출구는 어디냐면은 그냥 마을 아파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산보다 보면 계곡 쪽 있잖아요. 사람이 잘 안 나타나는 쪽. 이런 쪽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국방부에서는 예상 출구 지역에 맞춰서 이런 거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계획이라도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상 출구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 대략적으로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측량을 하는 거야. 딱 측량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출구가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온다. 여기. 우리의 가장 취약한 지역에 이것은 항상 적의 입장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만 해석하면 이거는 안 나와. 근데 북한 투수권 입장에서 딱 각도 재가지고 어느 쪽이 제일 취약할까? 알파 브라보 지역에 딱 되면 대충 방향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입구 지역은 아까 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채석 처리를 위해서는 강가 일대 공사장, 뭐 교롱공사 위장, 그 다음에 사람이 작업하려면 막사시설이 뭐 필요할 것 같고 또는 기존 갱도를 이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하 도처를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반드시 평평한 게 아니라 경사도를 유지한다. 안에는 갱차 회전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 주방어지대 후방지역 일대 출구 20-30m 미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정적인 시기 때 이제 마지막 작업이 들어가고 우리 군에서는 봉쇄물 거부 대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군사위성 예상 입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측량으로 해서 하면은 출구 지역은 예상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잡으면 대략적으로 방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맺는 말은 국방부는 이제 땅굴 탐사 작전을 실시해야 되고 안보단체에서도 그런 이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한치의 허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안보단체의 중요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옛날에 우리가 참 예상 출구 거부 작전 해가지고 뭐 바리케이트도 만들고 가서 골프장 이런 데 자고 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저 탄핵 초기에 우리가 북한이 그 땅굴을 이용해서 올 거다 해가지고 광화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종근 장군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지하철하고 어떤 수를 쓰든 연결해가지고 지하철 조금만 밀어버리면은 지하철로 나와가지고 안전하게 서울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거다 하고 그때 많이 추측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그 3호선 같은 건 저 멀리 가 있지 않습니까? 대과.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 그러니까 지하에 하고 연결해가지고 땅굴에 붙어 있다 특수부대가 튀어나온다. 맞네. 그거 지하철 그거 하면 진짜 위험하네. 일산은 대화역이거든요. 제가 저는 자, 일단은 제가 통전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간단하게 자기 인사만 하고 얘기할 때는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뭐 내용 다시 설명하지 말고 자기 의견만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거. 누구십니까? 저는 한국 퇴직자 총연맹 박진수 대표입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군 대하면 대하리 천명숙시 그 땅 도월의 산골에 그 마당이 갈라지고 서기로 그 현장을 직접 박성부 장군, 이군사령관들 김한국 장군 두 분하고 우리 민간인하고 제차하고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지금 방금 우리 김수열 대표의 말씀대로 이종창 신부가 저때 제1, 제2 땅굴을 최초 발견한 분인데 이종창 신부가 그분이 서울역 서구역에 1.5m를 붙여놨다. 지하철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선이 저 개성에서부터 내려가지고 가자역, 신촌역에서 두 갈래가 한 가닥은 수령은 청와대로 들어갔고 한 가닥은 서울역에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 서울역 들어오는데 소소한 공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에 나무들이 다 죽더라. 그 이종상 신부가 40-50년간 안굴 지도를 만들어진 분인데, 그래서 급하면은 이들이 부정 선거를 기대야 아니라 종합적으로 지금 전신에서 땅굴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얼마 전에 그 허식 인천시 의장이 한동훈이가 5.18 그 신문일로다 징계 지시하면 제가 직접 내가 허식 의장을 만나고 정신같이 묻고 올라오면서 제 차로 현충원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에게 노소를 갔습니다. 강의 나오거든요. 왜? 강의에 시 나오거든요. 질문. 잠깐요. 잘안 들리니까 나와서 하시라고. 요즘은 안 돼. 강의하는 것 같아요. 강의를 중요한 이야기라 제가 전합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월 10일 날 어떻게 보면은 시한부 인생 국민들처럼 아주 불안합니다. 날밤을 지새웁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 의장, 허식 의장을 정신 먹고 난 뒤에 바로 인천에 제 차로 현충원에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갔습니다. 제 그때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을 때 지만은 박사님하고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을 때 어떤 분이 육색구 가방을 탁 여는데 보니까 엘로도 수맥 탐사는 이게 한 것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한 분을 얻어가지고 항상 제 가방에 있는데 그날 제 가방을 들었기 때문에 수맥 탐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그 수많은 책과 그런
자료를 읽어보고는 제가 직접 가가지고 수맥 탐사기를 들어봤는데 그 전에 며칠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전에 쇠말뚝을 발견했다는 그 할머니, 묘소를 지키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이 밤에 있는데 이사회 박정희 대통령 묘소 3소에서 엄청난 기계음 소리가 밑에 많이 난다. 그런데 밤중에 두 사람이 올라와서 뭔가 진단을 하더라고요. 진단을. 그 전에 쇠말뚝 있고 막 그 논쟁이 있을 때 그 경배하는 사람이 우파 같아요. 한 사람. 밑에 팀장이라고 한 놈이 있는데 쇠말뚝이 5천 몇 배가 발견돼도 한 번도 안 올라오고 본다. 그 소리를 경비원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기계를 들어가서 진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할머니가 보시고 그래서 저도 혹시나 해서 탐사기를 수맥기를 들고 가니까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행사장이 밑에 있는데 행사장 바닥이 다 포장이 돼 깨끗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갈라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그 수맥 탐사기가 그걸 한번 떼어보니까 장군 묘수가 싹 한번 둘러봤는데요. 엄청나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진동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묘소도 해보니까 그것도 막 크랙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이야기했듯이 뭔가 D-Day를 어떤 우리 총선을 대비해서 오래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아까 우리 수열 회장님 말씀대로 지하철이 서울역뿐이 아니라 전신에 지금 그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서도 그래서 그 평창에 이창근하고 송호영이가 그 친구들이 평창에서 그거를 팠어요. 그러니까 박성구 장군하고 김학년 장군을 두 분을 데려갔더니 장군님들이 오시니까 이 특수 하사관 출신들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브리핑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현장을 둘러보니까 여기서 땅굴을 파 들어가니까 저놈들이 땅굴에서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차선이 있는데 포장 도로가 완전 다리 부러지는데 다 부러져 있더라고. 전신에 갈라져서 크레이트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산, 청주 내려가는 선이 가는데 연기가 나고 하는 그 산맥이 청주 그 전투 비행단. 저 말해서 오산이 어디 땅굴이 튀어나오면은 우리 아무리 전투 여우사 조종사들이 해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석촌 호수니 지금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좀 합시다. 질문. 그래서 저는 그런 설이 있다는 걸 대충 여러분한테 경각심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 땅굴 문제는 제가 제 쌈땅굴을 할 때 그 사단의 작전처에 근무하고 사단장 비서일장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아주 많은. 근데 이 땅굴 문제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토해하게 되면은 밤새도록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고 이 땅굴 문제 때문에 이부직이라고 완스타가 있었는데 장관 보좌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땅굴 질문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장관 보좌관하던 사람들이 이미 그 얘기만 듣다 보니까 육군본부에서 작전체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장관 보좌관이 보직해야 돼서 군대장을 그만뒀습니다. 이거는 이 땅굴 찾는다고 하는 거는요.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정부의 정식 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 땅굴을 탐지하게 하는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것이 정보 비리를 모든 국민한테 설명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것만 듣고서 말이야. 그러면 그거 찾아야 되죠. 아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가가지고 해보면은 그렇게 똑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얘기 듣고 가서 진짜 가보면은 제가 가보았다 이거예요. 가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군님 지금 가만히 있어봐요. 얘기 들어봐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이거. 질문 좀 합시다. 질문 좀. 질문하겠습니다. 더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그만 싸우시고 질문 좀 합시다.
한성규 장군이 다 서서 밝히고 예, 질문 좀 하겠는데요. 제가 저 얘기는 누군지 제가 광영고등학교 올해 3학년 졸업한 변성필 학생이라 하고요. 제가 오늘 어떻게 왔어요? 제가 오늘 여기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추천을 통해서 오게 되었고요. 아까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특히 아까 교수님께서 10개의 핵무기보다 1개의 땅굴이 낫다는 김일성의 교시를 언급한 거였는데 이게 정확히는 9.25 교시라고 하고 1971년도에 김일성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73년도 1차 땅굴, 75년에 2차, 78년에 3차, 90년에 4차 땅굴이 발견된 거를 확인하면서 되새길 필요가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땅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죠. 그때 연천 땅굴이라고 해서 제5차 땅굴이 발견됐다 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요. 이거는 그냥 민간인이 조작했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무언가 형상 흔적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 입장이 어떤지 이게 또 첫 번째 궁금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만원 박사님의 글을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 사이트에 접속해서 읽었을 때 신중철과 김부성 아까 그 김부성의 아니 사회자가 정말 아는 대로 해 지금 하는데 우리 학생한테 좀 대단합니다. 이게 관심 가져서 참 우리 아니 아직 질문 일단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 학생들이 이런 안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가 격려해줄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요거는 군사적 갈등이다 뭐 얘기 제안해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상식만 가지고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오늘 이렇게 맞아. 필요한 얘기 있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했던 저 작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수님이 설명한 것 중에 서울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부분은 제가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하에 또 이제 제 생각인데 하나의 제가 한 가지 제안할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지역에 그래도 다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쪽에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화두를 던졌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면서 오늘 성공한 겁니다. 자, 오늘 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3.1절 날 어떻게 많이 모이고 우리 우파가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가 주 의제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끝. 자, 3.1절 이제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